고수연 하구분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구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야당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그 자체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에 만들어진 정당들이 적절한 견제와 타협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토론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 민주공화정의 본질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태는 어떠합니까? 이들은 일방적인 입법 폭거, 예산 폭주, 탄핵 폭주를 일삼으며 국익은 뒷전이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야당이 이어온 이와 같은 행태는 단순히 대통령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이 아닌 것이 자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한민국의 제재 전복을 시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악랄한 행태를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 제1야당으로 지역구 160석, 비례대표 10석으로 의석수 약 57%를 차지하는 170석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폐악질을 목도하며 압도적 의석수에서 나오는 권력을 오로지 이재명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이어받은 막중한 책임은 어디로 가고 이재명을 지키는 데만 혈안입니까? 맞습니다. 특정인을 옹호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지금 민주당의 행보가 다수당에 대한 행보,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입법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보 정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모든 법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상정하여 단독 가결시킬 수 있는 180석을 훌쩍 넘어갑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쓰셨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국가의 핵심 기술을 유출시킬 수 있는 국회 중앙법 개정, 정부가 남는 쌀을 무조건 사들이는 포퓰리즘 정책, 양곡법, 무제한 특검법, 무제한 탄핵법, 무제한 예산 발목 잡기까지 이 모든 것은 국익을 위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나아가 이재명이라는 특정 인물을 방탄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양곡법은 저는 농대를 다니고 있어서 농업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처참히 망가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양곡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정부가 쌀값을 보장해주고 무제한 수배를 하게 되어 쌀농사는 위험부담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무결점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양곡법이 통과된다면 농민들 중 누가 쌀을 말고 다른 농사를 짓겠습니까? 맞습니다. 쌀을 제외한 농산물의 공급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그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이는 곧 우리 국민들 밥상 물가 폭등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허덕이는 국민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먹사니즘을 떠들던 적자들이 어디 감히 국민들 밥상을 건드립니까? 아니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민주당 눈에는 국민이 개 돼지만도 못한 겁니까? 또 그러면 민주당은 식량 안보를 들먹이면서 양곡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쌀을 무제한 수매해주면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사실상 먹을 수 없는 쌀이 대량으로 양산될 텐데 그 쌀로 어떻게 식량 자급을 책임질 수 있겠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쌀이 대부분 먹을 수 없는 쌀이면 먹을 만한 쌀은 극히 일부일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쌀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농산물 가격 폭등과 더불어 식량 안보마저 무너뜨리게 만들 텐데 이건 뭐 법도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라 불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또한 국회 증언법 개정안에서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 비밀을 이유로 국회 서류 제출 요구나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질병이 있더라도 화상 연결을 통해 반드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하며 국회 요구에 따라 기업의 모든 내부 정보와 기밀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국회가 민간 기업의 경영활동과 사유재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이 이를 악용해 기업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법안에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과 경제의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규탄한다. 최근에는 정신건강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질환 추정자로 지정된 사람을 목격할 경우 경찰 및 구급대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는 법안까지 민주당은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에서 반대파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수법을 쓰겠다는 건데 실제로 시진핑 집권 당시 그 비판했던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뒤 사후 재발을 막는다는 핑계로 감시를 줄곧 해왔고 그 무엇보다 정신질환 추정자라는 모호한 용어를 귀에 걸면 귀걸이, 고에 걸면 고거리식입니다. 어쩌면 탄핵 반대를 외치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지금 저 역시도 정신질환 추정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언제든지 정신병원에 강제 구금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또 예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원전 예산 1,800억 원 전액 삭감, R&D 예산 1조 1,500억 전액 삭감, 청년 지원 예산 2,300억 전액 삭감. 그러나 중국 기업이 이미 점령한 태양광 사업에는 4,900원 주액,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지역 상품권에는 무려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월가의 금융은행조차도 더 이상 원자력을 항마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며 원전 개발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할 정도로 원자력의 혈안을 올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원자력 기술 개발에 민주당은 제도를 걸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에게 돌아갈 예산은 죄다 삭감하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봄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장마철 때문에 일조량이 확보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을 시도하겠다며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 상품권의 경우 행안부에서 24년 상반기에 이를 발행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는 141건의 부정 유통이 적발되었고 그중 40%가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돈이 빼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의 이런 입법 폭주 중에 지역 화폐 증액은 위헌이라는 사실입니다. 헌법 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정부 예산 자체에 편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이 내어준 170석의 권력을 머릿수만 믿고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헌법소란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필요한 곳에 돌아가야 할 곳은 돈을 받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는 헌법을 개무시하면서까지 돈을 퍼주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나라 알기를 얼마나 개떡같이 하는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탄핵을 남발하며 복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탄핵, 지검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법무부 장관 탄핵, 계엄 선포 이전부터 민주당은 어떠한 협치와 상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그들은 이 나라를 개떼같이 달려들어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상 그런 탄핵의 사유는 오로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9번의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위원장이 된 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한 지 하루 만에 탄핵시킨 게 이에 대한 방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국가 기능에 아예 마비시켜버린 민주당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면 누가 반국가 단체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나 극악무도한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나라 전방위적으로 막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을 구해내서 반국가 세력들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엔 앞으로의 국가 존속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2024년 신년사에 말씀하셨던 말씀, 언젠간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대통령님이 나오셔서 국가 존속을 위한 일 전부 다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는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사기 탄핵 규탄한다.